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가장 바랬던 부분은 바로 안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계약이 많을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계약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초조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는 타이틀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최근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보통 새벽 2시 혹은 3시 그때 잠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면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더 나은 답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대한 결과값을 봤을 때 과연 내가 만족했느냐? 답은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누구는 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험임에는 틀림없잖아요. 이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면서 너무 쉬웠어.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였을 것이고 대부분은 이거 진짜 어려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고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마 다일 수도 있어요. 전부일 수도 있어요. 매물 작업이 전부라 생각을 했고 손님 브리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셨겠죠. 물건 많이 따자. 저도 이제 상가 강의가 많이 팔리는 게 물건 많이 따고 광고를 많이 하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물건을 더 많이 따고 더 많이 광고를 했는데 내 수입 부분이 엄청나게 상승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아시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부동산, 이 중개업이 썩 좋지는 않죠.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한 8년여 전쯤 그때를 돌이켜보건데 확실히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매물만 많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고 광고라는 것도 없었어요. 블로그라는 것도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블로그만 켜도 돈이 잘 벌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주소를 오픈해라.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다운시키겠다. 그리고 수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직거래를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상가를 창업하는데 예전에는 부동산에 반드시 물어봐야 했어요. 내가 학원을 오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다 물어봐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검색을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그만큼 어려워진 거고. 그러니까 저 역시 과거의 수입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 지역에서 날고 긴다 해도 소비자들이 분산되잖아요. 직거래로 빠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로서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 대안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거를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에서 안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공인중개사 외에 수입이 안정적으로 벌릴 수 있다라면 중개업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중개업을 오히려 안 해도 돼요. 극단적으로 안 해도 돼요.
전 지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수입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개업 수수료가 세니까 한두 건씩 이렇게만 챙겨가도 오히려 예전보다 나은 수입이 생긴다라는 거죠. 중개업 불안정합니다. 뭐 돈 많으신 분들, 뭐 연금이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해당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역시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얘기를 집중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넉넉한 자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뭔가 안정적인 수입이 뒷받침되어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넉넉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손님 만나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돈 벌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만 이 사람이랑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정말 짜증나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라도 웃어가면서 계약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손님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나에겐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력이 없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손님들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이 중개업 시장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끝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끝내요. 혹은 다른 길로 떠나려고 하던가. 근데 여러분들 이 중개사 자격증 길을 써서 땄는데 여러 기회비용 포기하고 땄는데 다른 걸로 쉽게 가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올인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았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머니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했어요. 아니 좀 약간 오그라들고 뭔 머니 파이프라인이야 이러면서 막 좀 괜히 혐오감이 들었고 이랬었는데 저 역시 절박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게 됐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제 삶에 접목시켜 봤어요. 그리고 해봤죠. 되든 안 되든. 사실 그 출발이 제가 작년에 시작했던 이 중개 강의 관련된 영상이에요. 전 이게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저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 루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루트들이 저에게 현금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1년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산 증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제가 이거는 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건데 나의 분신, 사람은 혼자서 일을 하면 혼자서 일을 하는 값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당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 받는 게 끝인 거죠. 야근을 해서 12만 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을 조금 더 잘해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만 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20만 원이 되기 위해선 굉장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지금 설명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다른 자격증을 따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건 지금 당장이 어렵잖아요.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내가 나의 분신을 만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벌면 얘도 10만 원을 벌게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고민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뭐 그건 떠나서 이 얘기는 떠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시도한 제가 1년 동안 검증이 되었어요. 단 한 달도 어김없이 저에게 꾸준한 수입을 갖다 주었고 저는 그 수입으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분신을 만들기에 온갖 초점을 두고 여기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이 플랜을 저는 앞으로 한 3년 정도까지 계획을 해놨어요. 저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이 강의 안에는 제가 수십 가지의 방법을 넣어드렸는데 그거 저는 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 저는 이미 수십 가지를 마련해 둔 게 있기 때문에 저와 잘 맞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분야로서 저는 갈 거예요. 이 부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양보를 하고요. 검증된 방법이고 제가 전부 해본 방법입니다. 어떠세요? 허황돼 보이시나요? 허황돼 보이신다면 허황돼 보이신다면은 저는 절대로 듣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우선 강의를 어떤 분들이 들어야 되냐면 나는 좀 절박하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을 해보겠다. 그리고 추가 수입을 얻어서 안정적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으세요. 그런데 듣지 말아야 될 분은 믿기지 않아. 허황돼. 듣지 마세요. 전 오히려 안 듣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이거를 비싼 가격에 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아이디어 수십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만 해도 하루에 10만 원씩 하루에 뭐 5만 원씩 이렇게 벌려요. 한 달로 100만 원씩은 들어올 수 있게 저는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적어도 50만 원 이상 한 달에 팔 수 있을 것 같고 많게는 뭐 100만 원 그 이상도 팔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좀 경영 관련된 그런 부분 같은 거는 30만 원, 50만 원에도 팔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하나에 그렇게 팔 수 있는 아이템들 여기 다 실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믿기지 않는다? 저는 실제로 다 해서 제가 벌어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 안 들으시면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주저하시는 분들 들으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 아이디어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야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좀 본인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듣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 네가 뭔 얘기를 떠드는지 한번 드러나 볼까? 이런 분들 듣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 안에 들어있는 거는 오늘부터 수행할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이 엄청 길지 않아요. 다음 뭐 일주, 뭐 한 달, 길어야 한 달, 뭐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내 분신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고요. 혹은 경력자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경력자들이라면 또 어떻게 벌어야 될까? 혹은 내가 초보라면 어떤 식으로 벌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이거 참고하세요. 내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